반갑습니다. 금일 테크인 관련해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테크인이 현재 시장 거래 대금이 350억 정도로 쏠리고 있는 만큼 꽤나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은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선 오늘 350억 정도의 거래 대금에서 순매도세가 더 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4거래일 동안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10월 21일부터 유입이 됐는데 거의 이 날짜부터 이제 기간이 유입세로 전환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하는 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테크인이 7만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동안에 언론에서는 외국인이 세를 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기관이 다 팔아치웠다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기관이 반도체 종목은 다 팔고 바이오로 가는 동안에 외국인이 HBM 찐 수혜주들 중심으로 물량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물론 개인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도 물량을 상당히 받아왔거든요. 이후에 이 3만원 가격 절반까지 빠졌죠. 절반인 3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24년 들어서 좀 상승하다가 여기서 조정 구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정 채널의 하단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했던 구간의 거래량과 이 구간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게 되면 한없이 적죠. 그만큼 여기에 상승 동력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로 제가 하나 꼽는 것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고 그 부분이 다 반영되었었고 이미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을 찍은 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올해 테크인 실적이 2,5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7,500억 정도 달성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컨센을 가지고 포워드 PBR을 구해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적정 주가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계산을 해드릴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단기 순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단기 순이익 가지고 포워드 BPS를 구해서 멀티플을 매겨가지고 내년도에 프리미엄을 몇 배 정도 줄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드렸습니다. 그런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BPS 자체가 별로 안 나오는 중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누계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늘었다라고 좀 착각할 수가 있겠는데 분기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 떨어졌거든요.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영업이익이 더 떨어졌다면 지금 당기 순이익도 계속해서 적자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도 계속해서 적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죠.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4억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15억 이상의 당기 순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이래서 지금 자꾸 자본을 깎아 먹다 보니까 BPS가 줄어들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PBR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외국인들이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실망 매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실적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직전 4분기 누적 매출액을 보게 되면 1790억입니다. 단위가 10억이기 때문에 179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1800억인데 4분기 실적이 아무리 퀀텀 점프를 한다고 해도 2500억 달성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우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HBM 3사가 캐파 증설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캐파 증설을 중단한 것도 한몫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캐파 증설을 하기만 한다면은 장비사들 매출이 증대될 거라고 예측을 해볼 텐데 삼성전자가 아예 중단 선언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칩스법으로 인해서 한국 보조금 지급이 폐지 또는 축소될 거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삼성이 아예 미국의 캐파 증설 진행을 하지 않고 위약금만 물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들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로 테크인뿐만 아니라 이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의 실적도 컨센이 하향 조정되는 일도 일어났죠.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소부장들이 피해가 계속해서 따를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메모리 테스트용 핸들러 장비가 이제 주요 매출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COK라고 하는 3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핸들러 장비가 이제 출고되고 나서 고장이 났을 때 AS 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인지업을 오브 키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츠라고 하면 이제 부품들이 되겠고 부품들을 바꾸는 데서 발생하는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핸들러 장비와 COK 여기서 이제 매출 비중이 80% 차지하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큐브 프로브 신제품에 대해서 매출 발생 인식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HBM 관련해서 찐 수혜주이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어떤 매출액 발생이 아직까지 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크잉의 수출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잉의 주요 매출 원인 핸들러 장비에 대한 수출 금액을 나타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24년 12월보다도 한참 딸리는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테크인과 JT의 누계 합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수출 금액을 좀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6월 달과 7월 달에 이렇게 높은 수출액이 나왔고 그 이후로 또 하락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11월 달 11월 10일까지의 누계입니다. 직전 월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10일 동안에 발생한 누계 금액이 7, 8, 9월 달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4분기의 실적도 조금 기대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맞춰보자면은 테크잉의 지금 주가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2,500억이 나오면서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어야 합니다. 3분기부터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죠. 생각보다 실적, 이 컨센보다 실적이 좀 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캐파 증설을 중단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음봉을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주봉상으로는 이 채널 안에 있습니다.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빗각 맞고 아래 빗각 맞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 빗각을 뚫고 하향 돌파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과 향후의 칩스법 개정 또는 폐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다소 마이너스적인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일단은 개인은 팔자로 외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좀 팔아치우면서 외국인이 좀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락장 동안에 외국인이 받았었고요, 물량을. 그리고 이 상승 동안에 기관이 물량을 받은 만큼 여기 이 가격대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 수급보다는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봉상에서도 이 채널일 겁니다. 이 채널을 막고 올라가려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야 되고 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테크잉이 이 채널을 뚫고 상승할 수 있다. 다시금 계단식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실적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제 뭐 잠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기순이익이 흑전으로 발표가 된다면은 좀 상승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들 양방향성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좀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